네,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동안 작업한 엔스케이프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력하는 옵션이 되게 다양하죠. 이래서 엔스케이프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엔스케이프 파일을 출력하는 옵션들은 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콘들처럼 여기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출력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렌더링 옵션이죠. 렌더링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렌더 방식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렌더링을 개별적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 근데 얘는 잘 쓰진 않죠. 단축키가 Shift F11 누르면 되니까 자기가 구도를 자꾸 누르면 되기 때문에 얘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가로 세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옆에 벤치 렌더는 뭐냐면 여러 가지 씬이 장면이 여러 가지일 때 한꺼번에 렌더링 걸 때 쓰기 때문에 얘는 잘 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exe 파일, 실행 파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실행 파일로 내보낼 때 쓰는 거. exe 파일로 해서 엔스케이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스케치업이 없어도 어느 컴퓨터든 가져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 가장 장점인 exe 파일, 실행 파일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이 떨어져서 외부로 컴퓨터에서 exe 파일을 실행하지 못할 때 옆에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얘가 웹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엔스케이프에서 서버 크라우드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이 엔스케이프 실행 파일처럼 작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되고, 출력 방식이 지금 봐도 스틸컷 렌더링, 그 다음에 ex 파일로 실행 파일로 게임처럼 작동을 하게 하는 거, 3D 뷰어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땐 웹에다 업로드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동영상 편집입니다. 동영상. 영상을 쉽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편집. 그 다음에 파노라마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파노라마나 이 웹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매니지 업로드라는 항목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출력 모드, 엔스케이프의 출력 모드의 옵션들이 나와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EX 파일이 가장 평범하지만 EX 파일 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어떻게 출력할 건지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 씬을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스케치업에 씬을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새로 씬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씬은 내가 스케치업에서 구도를 잡아서 그 구도 잡은 거를 씬에다가 등록을 하거나 ADD에서 추가해도 됩니다. 그 씬을 등록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엔스케이프 옵션. 저도 일반적으로 스케치업 씬을 만드는 게 편하니까 위에 씬을 만들거나 오른쪽 메뉴에서 씬 옵션에서 씬을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쓰죠. 보통 여기 있는 옵션에서 씬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위에 씬이나 옆에 씬을 갖고 씬을 추가해서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으로 씬을 추가해서 써도 돼요. 지금처럼 뭐 메탈룰룸, 뭐 외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씬들대로 만들 수 있는데 엔스케이프에도 씬을 추가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씬을 추가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네 번째 있는 카메라 마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씬 추가입니다. 씬을 추가하는 건데 얘를 클릭하면 내가 구도 잡은 대로 똑같이 스케치업에 씬 추가하는 것처럼 씬이 추가됩니다. 다만 이름이 이제 엔스케이프 씬이라고 타이틀이 1, 2, 3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자기가 씬을 만들어 놓고 추가를 하면 돼요. 일단 씬을 얘로 한번 추가를 할게요. 어느 걸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동일한 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일한 씬을 만들어서 씬을 위치를 잡고 구도를 잡은 다음에 씬을 추가하면 되겠죠. 씬을 또 다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면서 씬2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세 번째 거 내부 메타리얼룸 한번 갈까요? 메타리얼룸 가서 위치 조금 잡아주고 씬을 잡고 얘도 역시 크리에이티브 씬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제 씬이 또 추가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씬 구도 한번 볼까요? 이제 메타리얼룸이 있는데 메타리얼룸 그 다음에 얘도 카메라 씬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뭐 스케치업 씬이랑 엔스케이프 씬이랑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고요. 같이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씬을 추가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 더 추가, 씬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씬을 만들어 놓으면 엔스케이프 씬이라고 해서 넘버링이 쭉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씬을 이렇게 추가를 한 이유는 뭐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냐면, 전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씬별로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 퀄리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주얼 세팅 값들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씬들을 만들어 놓은 작업들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1번 씬이 이 정도 밝히면 되는데, 2번 씬이 예를 들어 외관이다. 근데 외관은 나는 밝기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주고 싶다. 그러면 약간 뭐 해질 무렵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해질 무렵으로 가고, 구름의 양도 틀리고, 뭐 날씨도 틀릴 수 있겠죠. 이 강도들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자, 이 정도 확대 컷 하나 두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해주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외관인데, 예를 들어 얘 옵션에서 이 씬을 잡고 옵션에서 들어가면 비주얼 세팅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경도 틀리고, 예를 들어 뭐 다른 것들,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름의 양도, 바람의 양도 틀릴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애즈모스피어 들어가면 윈드가 추가됐으니까 나는 바람을 많이 불게 하고 싶어. 그럼 조금 움직이면 바람의 강도가 좀 세질 수 있겠죠. 이 강도들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조금 구름의 양도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스카이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스카이박스 전에 한 것처럼 스카이박스를 이용해서 HDR 파일을 이용해서 하나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비치 셋에서 약간 비구름지는 HDR 파일을 선택해서 얘는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 잡아놓으면 HDR 이미지는 사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이겠죠. 빛의 영향도 되고, 외관은 이렇게 환경 설정, 비주얼 세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렌더링해서 뭐 밝기라든가 이걸 다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를 집어넣거나 뭐 덱스 필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좀 해놓는 겁니다. 자,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역시 구름의 양은 조정할 필요 없겠죠. 스카이박스를 했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동이 안 되겠죠. 에즈모스피어에서 스카이박스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람의 구름량 같은 경우만 조절했기 때문에 움직여 보면 이렇게 바람의 구름량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만 좀 확대해서 위치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투, 오른쪽 버튼 업데이트. 그 다음에 뭐 태양의 밝기, 강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연동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포인트, 이 브라이트니스 스카이박스 쓸 때는 브라이트니스 포인트 선 이걸 안 쓴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안 그러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태양이 밝기가 연동이 되니까 얘는 체크를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여기에 맞는 뭐 안개도 좀 집어넣겠다, 외관이니까. 그럼 안개를 좀 깔아주면 안개 높이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안개 높이 결정을 해서 얼만큼 아래까지 깔리게 할 거냐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겠죠. 조금 이쪽으로 깔리게 하고 강도를 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안개가 좀 은근하게 안개도 깔리고 형태도 작고 이런 작업들을 해준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각 씬마다 이게 틀려지니까 얘를 뭐 타이틀에 있는 프리셋 선택한 다음에 Save 프리셋, Save to Project. 아래 있는 프로트 파일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빼놨다가 언제든지 다른 파일에 불러 쓰는 거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Save to Project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이름, 뭐 투투투 이렇게 준 다음에 이름을 줄게요. 준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이 세팅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씬 가서 내부에 이렇게 씬이 있는데 얘는 스카이박스 쓸 게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프레스트 할게요. 기본값 하고 프레스트 해주고, 그 다음에 선 브라이트니스 조금 밝게 빼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태양의 고도라든가 이것도 조금 바뀌는 게 낫겠죠. 위치를 좀 바꿔주고,
구도를 잡은 다음에 얘는 뭐 구름의 양 같은 거는 지금 현재 필요 없으니까 빼놓을게요. 상관이 없겠죠. 근데 비네팅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은 좀 들어가 주는 게 낫겠죠. 실내니까. 모션 블러 조금 넣어주고, 렌즈 플레어는 빛을 빛나게 반사, 안쪽에 이제 빛 받는 부분을 렌즈 플레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이 번지는 거. 블룸은 반짝거리는 효과. 자, 적당히 어느 정도 줬어요. 이렇게 세팅 값이 각 씬마다 요구되는 게 약간 틀려지겠죠. 보여지는 퀄리티가. 뭐 컬러 값이라든가 세츄레이션이라고 채도값도 얘는 좀 낮추겠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조절이 됐으면 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내부니까 빛 반사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해줄 수 있겠죠. 아티피셜 브라이트니스 값 올려주면 빛 반사가 더 많이 돼서 조명 밝기 값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어플라이 투 프로젝트, 얘도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씬마다 저장을 해놓고, 다음 씬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여기는 뭐 이 정도 밝기값 두면 되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포그 값은 좀 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씬마다 자기가 연출해주는 비주얼 세팅 값을 달리 줘서 자기가 원하는 연출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얘는 조금 더 밝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해놓으면 얘도 프리셋 프로젝트,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되겠죠. 이름을 주고 오케이 하면 각 씬별로 밝기 값이라든가 환경 대기의 뭐 종류, 구름의 양도 얘는 좀 바꿔주는 게 낫겠네요. 구름의 양이 크라우드 값을 얘는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하늘 이 정도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람의 양은 조금 불어주는 게 낫겠죠. 바람의 양은 나무가 흔들리게끔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프리셋 아까처럼 이름 준데 그대로 같이 엎어주면 되겠죠. 자, 각각의 씬마다 구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프리셋 값도 기본적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바꿔주고 그러니까 지금 다 프리셋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본 프리셋 맨 처음에 기본적인 프리셋 불러올 때는 save to 파일에서 자기가 저장해 놓은 파일 얘를 불러오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프리셋 파일의 확장자는 JSON입니다. 얘를 열게 하면 기본 프리셋 값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맨 끝에 있는 캡처 항목을 들어가서 캡처해서 레졸루션, 해상도를 조절해야 되겠죠. 동영상 같은 경우는 풀 HD냐 울트라냐 이거에 따라 틀린데 울트라는 이제 4K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풀 HD 정도 해주면 되겠죠. 동영상은. 풀 HD 동영상을 할 경우에는 풀 HD, 뭐 이미지 스티커 저장을 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여기서 사이즈를 내가 커스텀이라고 해놓고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프리뷰 창의 사이즈 그대로, 이 창 사이즈 그대로 할 경우에는 use viewport aspect ratio.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 화면 보는 사이즈가 이 기다란데 이 사이즈대로 비례를 맞춰줄까 할 땐 얘를 체크하게 되면 이 사이즈 비례 그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한쪽 측면만 나오죠. 비례대로 확대 축소할 수는 있는데 에스펙트가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그래서 1.78이 16대 9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가로 세로 비율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맞출 땐 얘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쇼 쉐이프 프레임은 꼭 켜놓고 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스틸 이미지 저장할 때 Shift F11 눌러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미리 구도를 지금은 이제 사이즈가 틀리니까 렌더 스틸 컷이 저장되는 이미지 사이즈대로 보려면 얘를 꼭 체크해 놔야 된다고 전 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옵션이 중요한데 뭐냐면 보통 V-Ray를 돌리든 엔스케이프를 돌리든 실무에서 그냥 렌더 돌리고 거기서 끝내질 않죠.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하게 됩니다. 리터칭을 하려면 이미지를 뭐 따내고 잘라내고 사람도 넣고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들어서 V-Ray도 그렇고 다 모든 게 같이 있는 게 ID 맵이라고 해서 ID 채널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ID, 메타리얼 ID, 그 다음에 뎁스 채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뭐 깊이 값을 조절해서 막 포토샵에 리터칭 보정해 줄 때 입체감을 더 준다든가 아웃포커싱을 준다든가 할 때 쓰는 게 뎁스 채널이고 그 다음에
material id는 뭐냐면 여기 엔스케이프에서 입혀진 재질별로 셀렉트가 편하게끔 칼럼 앱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오브젝트는 이 그룹핑 되어 있는 오브젝트 종류별로 색깔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후보정할 때는 보통 꼭 체크해 놓고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럼 렌더링이 되는 게 풀컬러 이미지만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ID 채널도 저장이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포토샵에서 후보정할 때 상당히 편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V-Ray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얘를 체크해 놓게 되면 같이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오토 네이밍 할 거냐, 너 여러 장 하는데 하면 보통 체크해 놓으면 편해요. 그 다음에 저장 경로, 폴더를 선택해서 자기가 폴더 어디다 저장할지 폴더 선택을 해 놓으면 거기 안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널 값, 이제 PNG 채널도 있고 JPG도 있는데 보통 PNG로 해 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스틸 이미지에 대한 저장 경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비디오가 있어요. 동영상 녹화할 때 다음 편에 이제 동영상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동영상 저장할 때 퀄리티, 그래서 뭐 종류별로 이메일로 보낼 거, 웹으로 보낼 거, 그 다음에 뭐 맥시멈 있고 로스레스, 그러니까 기본 압축이 안 된 거 이렇게 뭐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맥시멈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파일 정도 퀄리티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맥시멈 하면 돼요. 로스레스는 그러니까 압축이 안 되고 무손실이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맥시멈으로 하시는 게 그냥 무난할 거예요. 맥시멈 선택을 해놓고, 아래 PPS는 프레임 수죠. 보통 30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영상 편집할 때 좀 고퀄리티를 할 때는 60프레임까지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렌더 타임이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값인 30프레임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파노라마. 그러니까 이게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VR까지 같이 해서 파노라마로도 볼 수 있고요. 이미지인데 뭐 웹으로 통해서 파노라마 볼 수 있는데, 파노라마 해상도로는 어떤 걸 할 거냐 묻는 거죠. 지금 로우, 로말, 하이 있는데 로말 정도만 줘도 휴대폰이나 모니터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이로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360도 렌더링이기 때문에 일반 스틸 거보다 렌더 타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개인적으로 하이를 올리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노말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금 출력을 위한 이미지 출력, 그 다음에 비디오 출력, 그 다음에 파노라마 출력의 기본 세팅을 여기서 캡처해서 바꾼다, 이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편할 거고, 이 ID 채널 렌더링은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최종에서 마무리 질 때 이제 포토샵 리터칭 할 때만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빼놓을게요. 테스트니까. 렌더 타임 4장 걸기 때문에 시간이 좀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걸리진 않지만.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뎁스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ID 채널을 쓸 때 뎁스 채널이라는 게 너 깊이 값을 얼만큼 계산해서 저장을 해줄까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자기 공간이 뭐 길이에 맞춰서, 자기가 설계한 공간의 길이에 맞춰서 한 40m 정도 된다 그러면 40m 정도로 깊이 값을 체크해 놓으면 되고요. 그럼 40m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으면 10m, 뭐 자기가 원하는 설계의 길이만큼 설정을 해주면 데스 값이 정리가 그 깊이 값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공간의 사이즈에 맞춰서 세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놨고요. 세팅을 해놓고 나면 씬마다 저장을 해놓을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EX 파일이 가장 기본이죠. 실행 파일로 저장을 해서 뭐 단순한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게임하듯이 플레이하면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리얼타임 워크플로우의 중요한 기능이다 보니, 이 씬을 저장하는 거는 뭐냐면 EX 파일로 저장됐을 때 각 뷰를 찾아 들어가기 편하게, 그러니까 EX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등록을 안 해놓으면, 씬을 저장을 등록을 안 해놓으면 그 자기가 일일이 찾아가야 되죠. 근데 씬을 저장을 해놓으면 클릭하면 자동 실행 파일에서 자기가 원하는 뷰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그 등록하는 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거죠. 세 번째 매니지 뷰라고 있습니다. 매니지 뷰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창이 하나 열립니다. 창이 하나 열리고 매니지 뷰화에서 지금 씬 등록되는 게 쭉 목록에 보이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맨 끝에 별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별표가 뭐냐면 너 이 EX 파일로 실행 파일로 저장할 때 어떤 뷰 씬을 뷰에 나타나게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실행해 보면 옆에 창이 떠서 이렇게 각 공간별로 찾아 들어가기 편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건 빼주고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아까 이제 엔스케이프 씬이라고 만들었지. 얘다 그럼 한 번씩 클릭해주면 별이 생깁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동도 가능하죠. 지금 보는 대로 클릭.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체크 안 해도 되겠죠.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씬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별표 된 것들은 등록이 된다는 거고, 별표가 없는 것들은 등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표가 내가 등록하고 싶은 것만, EX 파일에 등록하고 싶은 것들만 등록을 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찾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자물쇠가 걸린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비주얼 세팅에서 프리셋을 저장을 했죠. 세팅 값을 다 각각 다르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 저장한 거를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씬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저장을 해줄 건, 자, 들어가면 씬에서 얘가 이동이 잘 안되네. 여기서 보게 되면 1번 씬에 얘를 경로를 자물쇠를 클릭하면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걸고 싶은 아까 프리셋에 등록한 이름들이 쭉 목록이 뜨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이다 그럼 1번을 걸면 돼요. 1번을 등록하면 OK 하면 1번 씬에 얘가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씬 한번 가보면 되겠죠. 2번은 외관이었구나. 여기서 등록할 거는 C는 여기서는 다시 자물쇠 클릭, 얘는 2번이었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OK를 해주게 되면 2번 씬에서는 그 목록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3번 씬은 역시 아까 3번 만들어 놓은 걸 등록하면 되겠죠. 3번 OK 하게 되면 각 씬별로 비주얼 세팅해 준 값들을 다 등록할 수가 있게 돼요. 4번 씬도 등록해서 4번은 얘로 등록하면 되겠죠. 5번도 같은 거로 해줬으니까 5번도 역시 같은 걸로 A, 뭐, 이름, 자기가 각자 준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 씬에 맞는 비주얼 세팅 값이 등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씬마다 여기서 불러올 때랑 틀려요. 렌더링 될 때랑은 틀리겠죠. 여기서는 하나씩만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안 되는데, 이제 렌더링이 되게 되면 그 프리셋에 등록된 모습대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난 거고,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씬을 불러와서 렌더링을 돌릴 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단축키를 기본적으로 비주얼 세팅에서 렌더링 항목에서 단축키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제너럴 세팅을 보게 되면 단축키 값이 되어 있죠. Shift F11 누르면 뷰가 이렇게 잡히고 구도를 자기가 잡을 수 있죠. 이게 셀프 프레임 잡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아까 뷰어에서 보던 창이랑 16대 9의 레벨이랑 틀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도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끝났으면 구도 잡으세요라는 뜻이고 확인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이건 전편에서 했기 때문에 되게 각각의 낱장으로 개별 장으로 렌더링을 걸 수도 있는데, 자, 지금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 렌더 옵션에 있어요. 렌더 옵션. 스크린샷이라고 되어 있어 화면 보는 대로 저장되는 거거든요. 얘를 누르면 Shift F11 누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있는 Take 스크린샷이라고 누르는 것이 보는 데 위치 따라 씬에 따라 내가 이동해서 직접적으로 할 때, 그 아래 보면 빈치 렌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씬에서 저장한 씬 등록해놓은 목록이 쭉 뜨고 내가 여기서 원하는 씬들을 한꺼번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선택한 씬들을 한꺼번에 렌더링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을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 위에 보면 Select Favorit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다른 걸 선택해 놨더라도 얘를 선택하면 줄기찾기가 등록되어 있는 페어리트 된 부분들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또는 셀렉트 올 하게 되면 전체가 되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도 되고요. 별표나 줄기찾기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구도 조정을 떠나서 한꺼번에 이 부분이 다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렌더를 눌러버리면 각 씬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한꺼번에 렌더링이 됩니다. 구도를 미리 맞춰놔야 되겠죠. 당연히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설정한 10컷이든 5컷이든 자기가 알아서 한꺼번에 그 세팅 값에 맞게끔 렌더링이 됩니다.
자, 그럼 렌더가 벌써 끝났네요. 지금 대여섯 장인데 벌써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겠죠. 지금 여기 보면 외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박스라고 해서 HDR 쓴 대로 그냥 들어갔고, 나머지 내부 컷은 내부에 또 조명이나 밝기값에 세팅된 대로 들어가고, 여기도 아까 블룸이라든가 효과 준 거 그대로 들어가고, 각각의 씬별로 프리셋이 만들어진 대로 이게 벤치 렌더, 그래서 한꺼번에 렌더를 돌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대로 낮장별로 개별적으로 각 씬별로 자기가 설정한 값으로 조절하는 거, 배치 렌더 해갖고 한꺼번에 돌리는 거. 얘로 할 때는 단점은 구도를 명확하게 잡아놔라. 근데 뷰가 그럴 땐 듀얼을 쓸 때, 실제 뷰를 보면서 할 땐 편한데, 이렇게 모니터 하나로 볼 때는 낮장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 있어요. 구도 잡기가 불편하니까. 어쨌건 최종에 한꺼번에 할 때는 저는 그냥 뭐 듀얼 쓰니까 당연히 얘로 씁니다. 그 다음에 EX 파일 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있는데, 먼저 파노라마를 한번 내부씬 한번 돌려볼까 봐요. 내부씬에서 파노라마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씬을 위해서 구도를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파노라마 씬은 이쪽에서 구도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도에서 바라보게끔. 여기서 사방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사방을 360도를 볼 수 있는, 얘는 웹상에서도 파노라마 볼 수 있고, 그냥 컴퓨터에서도 파노라마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고요. 휴대폰을 통해서 연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VR처럼 뭐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는 못하겠지만, 휴대폰 갖고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사람들하고 연동할 때 QR코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씬을 잡으는 구도대로 해도 되고, 자기가 조금 파노라마는 각 공간별로 하니까 공간별로 씬을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아래에 있는 부분, 아래에서 세 번째 있는 부분이 파노라마입니다. 렌더 파노라마라고 뜨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렌더 파노라마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렌더링이 돌아갑니다. 얘는 Shift 키하고 F11 누를 필요가 없겠죠. 파노라마는 360도를 돌아가기 때문에 렌더 타임이 좀 걸려요. 지금 360도라고 아래 창이 뜨면서 렌더링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아래 보면. 그래서 천천히 한 컷을 돌리는 것보다는 여러 장을 연동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렇다고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렌더 타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면서, 근데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한 곳에 서서 360도를 돌아보는 거니까 공간의 중심 정도에다 두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바깥에서 바라보는 구도보다는, 파노라마는. 근데 얘가 되게 은근히 재밌어요. 휴대폰으로도 은근히 뭐 작업이 쉽게 되고, 동영상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렌더가 다 되고 나면 지금 거의 다 360도 이미지로, 얘는 동영상은 아닌데 360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뷰어를 통해서 360도 렌더링이 되고 나면 바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다른 공간도 한번, 메타렐룸도 한번 해볼까요? 자, 메타렐룸 있는데 공간으로 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도 역시 파노라마 클릭해주게 되면 파노라마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렌더가. 자, 아래 보면 파노라마 아래 하나가 더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파노라마라고 있고, 그 아래 보면 렌더 파노라마 카드보드라고 있어요. 카드보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드보드가 뭐냐면, 그 VR 안경처럼 해서 구글에서 처음 만들어서 카드보드라고 한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카드보드 창이라고. 뭐, 4, 5천 원이면 사죠. 그냥 돋보기 렌즈 달려서 휴대폰 연결해서 보면 입체로 볼 수 있는 거. 자기가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자이로 센서가 있으니까 보는 방향대로 이미지가 보여주게끔 하는 거. 이거보다 조금 고급이면 삼성 기어 같은 게 있죠, 휴대폰. 휴대폰은 다 기본적으로 VR을 지원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하죠. 그 카드보드를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카드보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뭐, 2, 3만원짜리 플라스틱으로 된 휴대폰 넣고 볼 수 있는 VR 기기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든 뭐 일반적인 휴대폰들은 다 지원하기 때문에 렌더 타임이 좀 추가됩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보통 휴대폰에서 기본적으로 일반 파노라마를 카드보드로 입체로 볼 수 있게끔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얘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카드보드로 위에 그냥 파노라마 렌더로 돌리셔도 돌리는 방식은 똑같은데 입체감이 좀 더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정도를 돌렸어요. 두 군데 정도를 돌렸는데 이 렌더링을 돌려놓은 상태,
파일들이 그냥 어디다 저장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지금 저장되는 건 다릅니다.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렌더가 됐다고 해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래 보면 있는 게 요 세 가지가 렌더 옵션의 한 덩어리인데, 맨 아래에 있는 매니지 업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지 업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창이 하나 열려요.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노라마 돌린 목록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먼저 돌린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뭐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를 클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업로드를 할 수 있고, 그냥 여기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파노라마 돌려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냥 내가 내 컴퓨터에서 보고 싶다면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옆에 땡땡땡 모아 클릭한 다음에 세이브 파노라마 파일 클릭하시면 자기가 저장한 경로 나오고 JPG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면 끝이에요. 또 선택하고 내가 땡땡땡 세이브 파노라마 투 파일 클릭하시고 원하는 이미지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목록에 보면 파노라마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갖다가 휴대폰을 옮겨 놓든 뭐 웹 파노라마 뷰어 프로그램에다 띄워 놓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뭐 HDR 맵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파노라마 맵이겠죠. 근데 얘를 보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 옵션으로 해도 크라우드를 지원합니다. 웹 서버에 엔스케이프에 올릴 수 있게 지원을 해요. 옆에 본 게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크라우드인데, 얘를 클릭하면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 자기가 선택한 게 엔스케이프 서버에 업로드가 됩니다. 또 옆에 거 선택하고 클릭하면 업로드가 됩니다. 이 업로드를 해놓으면 왜 좋냐면 다른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공유할 때 따로 파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파일 링크 경로 주소 인터넷 주소만 연결을 하면 바로 어느 컴퓨터나 휴대폰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되게 편합니다. 뭐 그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불편하다고 그럴 때는 아까처럼 파일로 저장해서 옮겨 담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플라이트 파노라마 포지션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그 뷰로 가죠. 그 뷰, 자기가 선택한 뷰로 갑니다, 화면이. 그래서 그 뷰 포지션이 어디냐 이걸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그게 필요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업로드가 된 거고요. 얘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뭐 다시 이미지가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옆에 땡땡땡 하면 목록이 더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의 구름 모양에서 업로드가 됐다고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옆에 뭐를 클릭하게 되면 세이브 파노라마는 파일은 그대로 있지만 카피 링크 어드레스라고 떠요. 카피 어드레스 링크라고 떠서 얘가 업로드 된 것들을 인터넷 주소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도 볼 수 있는데, 클릭해서 보는 것보다는 자, 인터넷 창에 바로 띄워서 하게 되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땡땡땡 누르고 아래 보면 두 번째 있는 카피 투 링크 어드레스라고 클릭하게 되면 주소가 카피가 돼요. 지금 엔스케이프 서버에 올라간 주소가.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카피가 된 거고요. 익스플로러나 기본적으로 그냥 클릭하면 익스플로러가 구동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를 익스플로러에선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든가 아니면 엣지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로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화면 볼게요. 파노라마처럼 지금 엔스케이프나 스케치업이랑 상관없이 이미지가 저장돼서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거고, 아래 보면 구글 보드가 카드보드가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 구글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연동이 된다. 그래서 같이 볼 수가 있다. 웹을 통해서 크롬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보면 360도 회전해 가면서 물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웹을 통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이게 또 외부 사람들이랑 공유할 때 주소를 링크 복사하기 불편하니까 아래 보면 카피 QR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카피할 필요 없고 아래 세이브 QR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가 보일 거예요. 세이브 QR 코드라고 하면 이 QR 코드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이미지로 저장이 돼서
이미지 자기가 저장한 경로를 또 가보면 이렇게 QR코드가 이미지가 저장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휴대폰을 찍으면 바로 QR코드, 지금 뭐 여러분도 같이 찍어서 보시면 지금 제가 저장한 이미지들을 계속 파노라마로 휴대폰으로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찍어서 보시면 작동되는 거를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 클라우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 작업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에서 세이브 QR을 저장하면 편하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휴대폰에 있는 자이로 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한번 동영상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휴대폰을 캡처한 건데 휴대폰에서는 자이로 센서 갖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위치에 앉아서 일어나는 거, 위를 쳐다보는 거, 휴대폰 구도에 따라서 바뀌겠고, 아까처럼 구글 보드, 그러니까 입체 구글 안경을 써서 VR 안경을 써서 하면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거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사진 이미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 거를. 그래서 흔들리는 건데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방향대로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인터넷에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360도 이미지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랑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된다.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파노라마 옵션에서 올라가는 등록해서 볼 수 있는 옵션들을 봤고요. 맨 아래는 리무브라고 해서 불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뭐 얘네가 무한정 서버를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리무브 파노라마라고 선택하고 클릭하면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해서 웹에 올린 것들은 삭제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건 자기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저장된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먼저 클라우드에 사라졌고 클라우드에 안 올린 그룹 모양이 없는 거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 보면 딜리트 파노라마 해서 완전히 자기 데스크탑에서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 분류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별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파노라마들이 저장된다. 이게 기본적인 여태까지 살펴본 출력 옵션들의 기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간편하고 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순한 이미지하고 실행 파일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으로 저장이 된다. 이걸 설명드렸고요. 여기 씬 등록에서 크리에이트 씬에서 우리가 만든 다음에 프레이버리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우리가 즐겨찾기를 등록해놨죠. 이거는 이제 실행 파일을 위해서 저장을 해놓은 건데 이제 실행 파일 돌리기 전에 한 가지 옵션을 더 나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데 실행 파일은 게임이랑 똑같아요. 3D 게임이랑.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구동해서 보고 어디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단순한 스트리미지나 파노라마처럼 내가 저장한 부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임하듯이 다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얘가 소리도 저장이 돼요. 소리도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막 걸어가는데 여기 왔다 여기 갔다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는데 쭉 들어오면 여기서는 막 카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저쪽에 가면 발자국 소리가 들려.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소리까지 들릴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EXE 실행 파일을 저장한다는 얘기는 VR 기기, 그냥 단순히 삼성기어처럼 휴대폰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바이브라든가 정석적인 이제 오큘러스라든가 VR 기기를 연결하면 소리라든가 색깔을 바꾼다든가 이런 시간대를 바꾼다든가 다 옵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시간 VR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행 파일 하나만 갖고 그게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 세팅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소리 세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데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소리 세팅은 이거 버그율이 좀 있기 때문에 소리 세팅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음악 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음악 파일이 이 저장돼 있는 스케치업 파일, 스케치업 원본 파일이 저장돼 있는데 꼭 같은 폴더 안에, 같은 경로 안에 자기가 등록하고 싶은 음악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가 떠요. 예를 들어 음악 파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인데 거기에 같은 폴더 안에 음악 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이 이런 음악 소리가 나는 파일인데
이런 음악 소리가 나는 파일을 나는 공간 카페 공간에다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치 파일이랑 같은 데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꼭 잊지 마시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같은 폴더에다 카피를 해놨으면 자기가 음악 소리가 나오게 하고 싶은 곳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음악 소리 등록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메타리얼 항목, 엔스케이프 메타리얼 항목 아래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사운드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체크를 해주면 지금 제게 조금 버그가 있어 색깔이 변화가 안 보이는데 이게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사운드가 꼭 체크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 활성화 된 걸 확인할 때는, 활성화가 되고 나면 여기 제너럴 세팅 항목에 가보게 되면 퍼포먼스 항목에 프리퍼런스 항목에 환경 설정 항목에 보면 쇼 사운드 소스라는 게 있어요. 쇼 사운드 소스, 사운드 소스를 보여준다. 얘를 체크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엔스케이프 화면 안에 스피커 모양이 나타나요. 여기 가면은 사운드가 등록돼 있다라는 표시로. 근데 테스트할 때는 넣는데 이걸 켜놓고 그 실행 파일을 저장하면 진짜로 스피커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시고, 보통 최종으로 EX 파일 저장할 땐 보여주는 걸 안 보여주게끔 쇼 사운드 소스를 체크를 없애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단 체크는 할게요. 체크를 한 다음에 얘가 활성화가 안 되면 저거조차가 체크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체크할 수가 없어요. 사운드가 활성화가 안 되면. 사운드를 쓰겠다, 사운드를 활성화 줘야지만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쇼 사운드를 할게요. 체크한 다음에 이제 사운드는 어딨냐? 똑같이 아까 링크드 모델 했던 데처럼 오브젝트 안에 조명이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운드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운드 소스를 클릭한다. 첫 번째 같은 폴더 안에 넣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운드 소스, 사운드 활성화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조명이랑. 먼저 찍는 점이 달리는 위치가 아니라 떨어지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리는 위치예요. 소리가 나는 위치. 그래서 바닥이 이 정도면 되겠어.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 스피커가 달릴 위치가 되겠죠. 방향키에서 뭐 위쪽 수직으로만 올리고 싶으면 위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지붕 위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뭐 벽면에 소리가 나고 싶다면 중간 정도, 약간 위쪽에 달렸다 그러면 위쪽,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만큼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면 폴더가 자동으로 열려요. 너 어느 파일이니? 그래서 웨이브 파일이나 뭐 mp3나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저장한 스케치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있는 답어는 mp3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클릭하면 마크가 블록으로 감싸지면서, 그룹으로 감싸지면서 빨간색과 녹색이 표시가 되는 걸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엔스케이프 오브젝트 항목에 지금 보게 되면 설정창인 사운드 소스가 들어왔다. 이 경로는, 파일 경로는 이거 어디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클릭해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경로를 선택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아직 2.8 새로 나온 버전에서 안정화가 좀 덜 돼서 사운드를 너무 큰 걸 넣으면, 용량을 mp3 파일을 너무 큰 걸 넣으면 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 프리뷰 스타트 엔스케이프를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사운드를 넣어야 돼요. 먼저 사운드를 넣고 스타트 엔스케이프를 해서 뷰어를 나중에 실행하면 다운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꼭 엔스케이프 스타트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사운드 키고, 절차가 좀, 순서가 좀 복잡하시죠? 아직 조금 그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너무 큰 거보다는 뭐 3메가 이하짜리 넣는 게 좀 안정적인 것 같다. 저도 조금 전에 한번 다운됐는데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녹색이랑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메뉴가 볼륨이에요. 이 사운드 소리를 얼만큼 보여줄 거냐. 근데 100% 하면 mp3가 갖고 있는 음질 전부 다 사이즈로 나옵니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조금 줄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풀 볼륨 뭐냐면 지금 위에 볼륨에서 설정한 소리의 100%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올리게 되면 빨간 부분이 점점 커지고 줄어드는 영역. 그러니까 동영상에다 보니 막 걸어 들어오고 내가 나가고 들어오고 막 할 때 이렇게 쭉 갔다가 들어올 때 멀리서는 천천히 소리가 작다가 공간감이니까 쭉 들어오면 점점 소리가 커지다가 딱 이 앞에 왔을 때는, 빨간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설정한 볼륨의 전체 크기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이 풀 볼륨은 클 필요가 없겠죠. 영역이 딱 그 부분에서만 내가 설정한 전체 볼륨이 들리면 되니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올릴 필요는 거의 없어요. 진짜 시끄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볼륨 뭐냐면 녹색이 표시된 데까지는 점점 풀 볼륨까지 가까이 갈수록 점점 소리가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풀 볼륨, 제로 볼륨 있는 거를 쭉 줄여보면 영역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져서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보면 아예 소리가 안 들리고 더 가까이 쭉 다가가면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가 카페 공간인데 카페 공간 안쪽에 들어오면 들리고 싶다 그러면 조금 다른 건물에는 안 들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요 영역 안에서만 소리가 들리겠죠. 자,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게 기본적으로 볼륨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사운드 소스가 적용이 된 겁니다. 지금 사운드다는 요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같이 실행 파일을 할 때든 프리뷰에서든 잡히게 되는데, 아무래도 2.8에서는 아직까지 이 카페트하고 이 소리가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패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다운이 될 것 같고, 혹시 이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은 2.7에서는 이상 없이 작동이 될 겁니다. 음악 사운드가 너무 용량이 큰 것만 아니면 작동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다운이 돼서 일단은 설치법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똑같이 작동이 될 테니까 저는 제거를 일단 하고 다음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8에서는 사운드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혹시 동영상 보시고 작동이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저한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운드가 계속 에러가 뜨니까 사운드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사운드 제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씬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해서 이제 실행 파일을 저장할 건데, 자, 이렇게 구도를 다 맞춰놓고 씬도 등록해놓고 즐겨찾기도 등록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즐겨찾기가 여기서 별표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실행 파일을 저장하면 씬은 저장이 안 됩니다. 한번 빼놓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실행 파일 저장도 거의 1분, 2분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 일단 씬을 뺐습니다. 빼고 나서, 즐겨찾기를 빼고 나서, EX 파일 실행 파일 저장하는 건 간단해요. 얘 EX 파일만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고 내가 저장할 경로에다가 놓고 이름 블라블라 주고 그 다음에 저장할게요. 저장하면 지금 나가는 속도가 저장되는 속도입니다. 거의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웬만한 500메가 정도 돼도 거의 1분 아니면 끝납니다. 저장이 되었네요. 그럼 저장되면 지금 총 용량이 얼마고 570메가 정도 되네요. 저장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지금 저장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EXV 실행 파일로 저장이 되고 엔스케이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창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 다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 이거 지금은 켜놨지만 얘 자체가 독립적인 구동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구도를 따라 들어가면서 게임하듯이 SDW 그 다음에 QE를 이용해서 원하는 뷰에서 자기가 원하는 뷰대로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든 간에.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즐겨찾기를 페이블을 뺐어요. 씬을. 그러면 여기 목록에 뷰가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일일이 움직여가면서 위치를 이동해가면서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씬을 등록해서 즐겨찾기를 해놓게 되면 해놓고 실행 파일을 내보내기 출력을 하게 되면 씬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씬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할 텐데 패브릭 씬, 그 다음에 원하는 씬에서 별표 클릭, 그 다음에 링크, 프리셋 링크 각각 씬별로 등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EX 파일을 실행 파일을 내보내게 되면 그 실행 파일 안에 각각의 씬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EXC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마저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지금 EXE 파일 하면 자동으로 엔스케이프 아이콘이 등록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회사 로고라든가 자기만의 프로젝트 네임, 그 다음에 워터마크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아이콘이나 나만의 로고를 이용해서 자기가 등록을 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QR코드를 저장해서 사람들이 동영상 보면서 휴대폰으로도 찍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그 자기만의 아이콘으로 등록하는 건 제너럴 세팅 항목에 들어가면 제너럴 세팅 항목에 있는 항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풋라는 게 있고 커스터마이저라고는 항목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커스터마이즈 항목에 들어가면 로딩 스크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오버레이, 그 다음에 아이콘, 그 다음에 커스텀 타이틀이라고 돼 있어요. 커스텀 타이틀은 뭐 제가 오비트 19라고 해놓으면 지금 뷰 창의 위에 보면 이 파일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를 체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 타이틀이 자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인 아래에 있는 커스텀 타이틀은 랜드스케이프 뷰어 창의 타이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 네임이라든가 회사명이라든가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드 스크린은 뭐냐면 이 exe 파일을 실행할 때 로딩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로고라든가 회사 로고라든가 이걸 나오게 해줄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거는 랜드스케이프 사이즈를 뭐 해상도를 1920 뭐 1080 풀 HD 정도로 해놨다, 아니면 뭐 그보다 작은 사이즈로 해놨다, 그러면 그 사이즈 맞게 그냥 포토샵에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로고에서 로딩이라는 글씨를 포토샵에서 이미지로 JPG나 PNG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같은 사이즈로 저장을 해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로딩된 이미지 로딩될 때 자기 로고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오버레이는 뭐냐면 이 뷰어 창에 자기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워터마크를 표시해서 QR코드로 마크를 넣을 수도 있고 워터마크를 넣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제 로고를 새기기 위해서 뭐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PNG 파일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뭐 한 100 x 100 픽셀 정도 조그맣게, 너무 크면 이 화면을 가릴 테니까 작게 만들면 되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이콘 확장자를 ICO라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ICO라고만 검색해도 이렇게 무료로 자기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ICO 뭐 섀도우까지 디자인까지 잡아줘서 저장을 해주고 다운로드 컨버트 투 ICO라고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이콘은 이미지가 작은 거니까 뭐 300 x 300 픽셀 정도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콘을 만들고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로드하면 됩니다. 로드해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아래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뭐 보통 아이콘 사이즈는 64나 또는 뭐 256까지 크게 만들어 놓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에 컨버터 ICO라고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다운로드 됩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얘는 뭐 ICO 컨버터라고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사이트가. 그래서 이미지만 넣어도 아이콘 파일을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것들을 자기 거를 이미지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로드 스크린 클릭, 그 다음에 자기가 저장한 목록에서 아이콘, 저는 타이틀을 예로 했어요. 그래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타이틀을 선택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오버레이는 워터마크라고 했죠. 화면 뷰 창에 자기 로고라든가 새겨줄 때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워터마크라고 해서 투명하게 PNG로 저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QR코드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동영상 찍으면서 볼 수 있으니까. 파노라마 같은 경우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하면 어느 위치에다 워터마크를 넣을 거냐, 이렇게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뭐 오른쪽 하단 정도에 저는 넣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콘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아이콘 선택은 저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든 아이콘을 선택하려고 해요. 뭐 사각형의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해도 되겠죠. 뭐 픽셀은 조그맣게 300 x 300 미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까처럼 사이트에서 업로드해서 바로 만들어 주니까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일단은 원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 하면 아이콘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도 등록이 됐겠죠. 자, 이렇게만 해주면 자기가 자기 로고를 새겨서 프로젝트 네임이나 로고를 새겨서 EX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스케치업, 랜드스케이프 로고가 아니라 자기만의 아이콘으로 등록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뺄 때는 그냥 휴지통으로 버려버리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해놓고 이제 EX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 경로에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 주고 저장 누르게 되면
내보내지고 1분 정도면 EX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금방 이렇게 저장이 되고 확인 눌러주고 자기 폴더에 가보면 저장한 경로를 가보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거는 그냥 기본적인 엔스케이프 아이콘으로 저장이 됐지만 지금 등록한 저만의 아이콘으로 등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이 자기만의 아이콘으로 등록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당연히. 실행이 되면서 실행이 될 때도 보게 되면 로딩 파일이 아까 등록한 자기만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로딩 파일이 자기만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로딩이 다 되게 되면 아까처럼 실행 파일로 등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플레이가 되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자기가 원하는 구도대로 이렇게 다 돌려가면서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즐겨찾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겠죠. 확인을 해서 쭉 따라 들어간다거나 원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볼 수도 있고, 투어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단축키에 여기 아이콘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이트 맵을 보고 싶을 땐 M을 누르게 되면 위에 지도가 나타나면서 어디를 따라 들어가는지 상부의 지도도 보이고요.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플레이가 된 게 아니라 아까 페어블릿 씬을 등록한 창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뷰어라는 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프리셋으로 각 씬마다 등록되어 있는 세팅의 환경에 맞춰서 세팅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바깥쪽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 HDR로 적용해서 환경을 만드는 환경대로 하늘이라든가 구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쭉 따로 들어가도 바람도 역시 이 환경이 실행 파일은 계속 플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나 물결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프린드로 계속 조절해 가면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뒤쪽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다 원상복구 하고 싶을 때는 이 씬에서 자기가 원하는 씬을 선택하게 되면 그 씬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씬의 방향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를 또 돌아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이 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위치를 찾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Shift 키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환경에서도 낮과 밤의 시간대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딜레이가 하게 되면 Shift 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시에 낮과 밤을 연출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뷰에서 씬을 선택하면 다시 그 원본의 상태로 돌아오겠죠. 당연히 다시 이렇게 하면 낮과 밤과 해가 지고 뜨고 확인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워터마크 나타나는 거 자기 마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왼쪽에 보게 되면 세팅창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켜져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로 저장하면 비주얼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렌더링 스타일이라고 해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화이트를 보고 싶어 화이트 모드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자체적으로 화이트 모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아웃라인을 올려줘서 내가 조금 더 생략한 툰맵처럼 형태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세팅값에서 올려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후차에 개별적인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투명도는 인식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VR 같은 경우에 오큘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모드에서 맨 아래 보면 퍼포먼스 디바이스는 이제 3D 클릭하게 되면 VR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VR 기기가 연결이 되면 제대로 입체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연동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마우스 컨트롤, 마우스 스피드를 좀 빨리 줄래, 늦게 둘래, 그 다음에 마우스 스무스 강도는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조절하게끔 돼 있는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조절값이 또 나타납니다.
자동 해상도를 맞출 거냐? 그럼 오토매틱 해두면 되고요. 컴퓨터 성능에 맞춰서. 그럼 잔디같이 튀어나온 부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를 껐다 켰다 하면 자연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실행 파일을 자기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하는 거 말고 하나 빠진 출력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웹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EXE 아래에 있습니다. EXE 아래에 익스포트 웹 스탠드얼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체 컴퓨터에서 EX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얘도 역시 그 파노라마 이미지처럼 크라우드, 그러니까 랜스케이프 서버에다가 얘를 업로드 시켜놓고 인터넷 통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EX 파일을 실행하는 거와 똑같이 구동되게 만들어지는 기능이에요. 얘는 EX 파일 된 상태에서 그대로 얘도 웹이라고 되어 있는 익스포트 웹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EX 파일이 실행 파일이 저장되는 것처럼 로딩이 되고 로딩이 업로드가 동시에 이제 랜스케이프 서버에 업로드가 되면 얘는 장점이 이제 EX 파일을 500메가, 600메가 이렇게 용량이 좀 큰데 그걸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웹 로그인만 하게 되면 경로만 찾아 들어가게 되면 EXE 파일을 실행하는 파일과 똑같이 작동이 구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라든가 특성을 따르지 않고 어느 정도 작업을 웹상에서 구동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웹 익스포트입니다. 지금 웹으로 익스포트가 되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경로창이 떠요. 근데 경로창이 뜨는데 얘가 역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조금 에러율이 높아요. 그래서 눌러도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를 저장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맨 아래에 매니지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매니지 업로드에 파노라마 형식이 저장이 되고 저렇게 웹을 익스포트 하게 되면 여기 위에 보면 웹 스탠드얼론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업로드한 파일들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뜬 이 파일들을 선택해서 클릭해 보게 되면 위치 경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동이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EX 파일로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로딩되는 시간은 인터넷 속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 혹시 기본 설정이 익스플로러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주소를 카피하신 다음에 크롬이나 엣지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면 크롬에서 한번 띄워볼게요. 크롬에서 띄우고 작동을 해보게 되면 크롬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작동이 될 겁니다. 지금 빨리 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익스플로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에러율이 다 높아져서 윈도우 10 업데이트가 되면서부터는 그래서 가능하면 엣지나 크롬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익스플로러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시면 인터넷을 크롬이나 엣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구동이 됐는데 똑같아요. 뭐 똑같아서 뭐 해상도라든가 이걸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근데 EXE 파일보다는 조금 설정에서 조금 어색합니다. 반사라든가 광택이 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속도 때문에 퀄리티가 좀 지장을 받을 수는 있는데 보면 세팅에서도 비주얼이랑 아웃라인 이런 거는 작동이 되지만 효과, 퀄리티 조절 이런 것들은 작동이 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EX 파일로 보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만 퀄리티 조절도 안 되지만 화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웃라인을 해서 화이트 라인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작업이 똑같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퀄리티로 볼 때는 얼마든지 이제 인터넷 환경만 구성이 되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특성이나 사양에 상관없이 구동해서 볼 때 퀄리티는 약간 떨어지더라도 할 때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작동이 똑같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인 작업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들을 할 수 있죠.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맵이라든가 씬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원활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반사라든가 조명 이런 것들은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되게 안정적이죠.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는 깨끗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처음부터 몇 편에 이어서 전반적인 기능, 그 다음에 메타리얼의 특수한 기능들, 그 다음에 출력하는데 동영상을 지휘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자기 프로젝트를 스케치북에서 모델링하고 스텔 이미지라든가 실행 파일이라든가
뭐 파노라마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출력해서 여러분들 결과물을 표출해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동영상을 살펴보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능은 다 한번 살펴본 것으로 하고, 다음번엔 좀 실무적인 예제로 한번 예제를 따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